새롭게 공개하는 거 또 매번 새롭게 공개하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공적 관련 파일 뭐 한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네.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건 다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은 약속하셨고 김성철 부장은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인지여선 딴소리하고 이동영 부사장한테 뭐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넌 화낼 수 있어. 김성철 부장한테 가서 네가 문 닫고 뭐 멱살 잡고 따질 수 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하든지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는 거라니까. 네 자신만 못났다고 하는 거야. 자,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제. 못났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그럼 김성철 부장이 책임지겠니? 지도 자기 취직하고 지 아들 취직 부탁하는데 맨날. 그게 되겠니?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야. 나도 서울대학교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형이 여기 시골에 여기서 현장 여기 와가지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자,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부자가 다스에 취직하고 있는 거지. 응?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 있겠냐? 시골에서 여기 있겠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저도 맥락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 자. 사람 얼굴부터 공개하죠. 이 사람은 이상은의 아들 이동영입니다. 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회장인데.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다스에서 월급 받고 있다고. 아니, 실토를 해버린 거지. 아버지 회사인데, 야,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에서 일하겠냐? 시골에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아버지가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야, 너는 때려치기라도 하지. 우리 회사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현재. 다스의 회장님입니다. 회장이에요, 회장. 다스의 회장님인데 다스 회장님의 아들이 아버지도 월급 받고 있지 여기서 하고 사실을 말해버린 거죠. MB의 조카군요, 한마디로. 네. 아니, 회장 아들이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이런 데 있겠냐? 이게 회장의 아들,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 이동영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둘 다 월급쟁인 거예요 거기서. 실소유주가 아니고. 네. 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사에 이렇게 냈던 서류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다스의 원래 소유주는 MB이고 형인 회장은 월급을 받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MB와 회장님은 형제지만 서로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구조가 MB파 회장파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이구. MB는 다스가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회장은 욕심을 부려 법적 근거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한테 지분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 MB 아들한테 가 있죠. 네. 다음 그 서류의 뒷부분이나 그래서 자기가 비자금을 만들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의 재경팀장의 권유로 누구 씨 부인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오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입출금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요. 이것도 비자금 만든 많은 차명계좌, 많은 거래처를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적었는데 다스에서. 네,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건데 그 서류를 적은 사람도 MB의 친인척이자 다스에서 일했던 핵심 당사자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동영 씨가 어딘가에서 부지불식간에 자기와 아버지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토한 내용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를 얘기한 걸 일부 미리 보여드린 거고 이 당사자가 뭐 여기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UAE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UAE에 관련된 잡다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짜 UAE와 관련한 문제는 이거다. 이거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분이 계세요. 네. 홍익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옛날에하고 좀 이 무대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PT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PT를 1시간 했는데 재미없으면 통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몇 명 있습니다. 안원구 청장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본인도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전 수출이에요. 원전 수출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UAE 같은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반수출이고 반은 뭐냐? 반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계약 체결됐다고 막 선전하는 영국의 원전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완전 투자입니다. 어허. 투자하고 수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출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 거지만 투자는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뭐.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UAE 같은 경우도 ONM이라고, 그러니까 Operate and Management 영어로 하면 갑자기 또 영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뭐 황금알을 낳는 수출이라고 해서 이 UAE 사업을 막 성과를 막 자랑을 했어요. 원전 수주는 중형차 100만 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 수출 규모의 막대한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그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계획이 2012년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그 거의 탄핵되는 국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이제 유일로 그 경제부총리 갔다 오고 이제 계약이 완료를 합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실질적 계약 완료는 2012년이 아니라 2016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수정 계약이. 이 목표 수익률이 2012년에 16%였는데 16년에 10.5%로 낮춰져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6%라고 크게 이익이 남는다고 했다가 10.5%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엔액이 82%, 한전이 18% 해서 한전이 추가 지분을 납부하면 20%도 되고 2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원전 사업이 잘 되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18% 이상을 절대로. 엔액은 그 외국 업체인가 보죠? 엔액이 바로 UAE.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행정청장 있죠? 아부다비. UAE에. 그 행정청장이 엔액 그 회장으로 대표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는 한전이 뭐 투자로서 매력을 느끼면은 지분을 18%에서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계약이었는데 2016년에 가면은 이게 18% 이상은 못 가져간다. 못하게 되는 거죠. 줄이면 줄지 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액이 추가를 돈을 투자하면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편집될까봐 제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편집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의원님 어디서 화열을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2년에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계약이었는데 2016년으로 가니까 더 불리해진 계약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다 불리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법도 그 당시엔 영국법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만약 분쟁이 생기면 UAE 아부다비 법으로 가요. 이거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동네에서 하는 건데요. 인천 교육감 나왔던 분이 누구더라? 조전혁. 조전혁 맞아요. 예. 조전혁 씨. 경기교육감이. 그래 경기교육감 나왔던 조전혁 씨가 한전 이사로 있었어 이때. 근데 조전혁 씨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문제 지적을 합니다. 아, 네. 최후의 보루가 전 자유당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데 그 보수적인 분도 네. 이게 영국 말도 안 런던법으로 된다고. 하는 게 마지막 재판이 마지막 우리 마지노선인데 이것까지 유예를 주면 우리가 분쟁이 뭘 생겼을 경우에 네. 최소한 제3국의 법을 기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UA 법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이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2012년에 뻥을 친 겁니까? 아니면 2016년에 그 협상을 잘못한 겁니까? 뻥을 치고 협상도 잘못한 거죠. 살렸어. 2012년에 아까 얘기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뻥을 일단 치고 그다음에 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사의 발언이 나오는데 2012년 계약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그 계약을 새로 하자고 신규 조건이 나오느냐. 원래 상업운전일이 2017년 5월 1일인데 2016년에 12월 30일로 이제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2일부터는 지금 운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되고 아직 운행 안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운행이 안 돼요. 아마 상반기까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ONM 제가 아까 ONM이라고 얘기했죠.
운영 관리 비용. 이게 우리가 약 585억 불의 이익이 날 거로 봤는데 498억 불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계약인데 이게 주권 면책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부다비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부다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건데 그 면책 포기 조항을 삭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면책을 받게 되는 거죠. 아부다비 정부가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전 사고 나면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아하. 아. 그러니까 UAE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예. 아부다비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전 사고가 나면 한국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 지분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한국이. 한국도 18%. 오. 그다음에 이게 밑에 그 지체 상금. 원래는 한전이 지분 투자 시 면제해주게 돼 있었어요. 60만 불을. 원래 준공이 지연되면 하루당 60만 불을 우리가 지체 보상금으로 지불해줘야 돼요. UAE 측에. 하루에 7억씩 공사가 늦어지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네. 210억쯤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 불가능해요. 6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그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공사 늦었다고 줘야 되는. 야. 줘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정말 참. 이래 씨. 자,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16, 이게 투자 목표 수익률이 16에서 10%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값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네요. 원전을 쥐어주고.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손실은 안 나요. UAE 거는. 어느 정도. 손실까지는 안 난다. 반수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반수출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손실을 할 수도 있어요. 영국은 완전 투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원전 여러- 수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600조에 달하는 시장이라고 지금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근데 이 600조 시장 중에서 550조는 우리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예. 왜 전 세계 그 최근 10년 동안 지어진 원전의 절반이 어디에 지어졌냐? 어디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중국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 기술을 지어요. 다. 중국 동쪽 해안에 다시. 예, 중국이 다 자체 기술을 짓고 우리 그다음에 서해 아니야. 예. 아니야. 예.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짓는 나가 어디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기 기술을 지어요. 그리고 그 국제 수주에서 우리하고 제일 경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 그 금융도 강력하게 자기들이 다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자기들이 가져가요. 원전 폐기물을 가져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접근 가능했던 시장이 영국, 체코도 거의 어렵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50조 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50년간. 그럼 50년간 50조면 1년에 1조잖아요. 1년에 1조 시장이면 다른 걸로 수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이 원전 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수출 산업을 왜 탈원전 정책에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다 뻥인 거예요. 야. 어디서 화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뻥이라는 거죠. 뻥이래! 이게 보세요. 우선 이게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가서 지어주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2020년 또는 2025년 이전까지는 풍력이나 태양열이 원자력보다 더 싸다고 바뀌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자력 에너지 가격도 전기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값이 떨어지면 원자력의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는데 회수를 빨리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그 원금을 회수를 못하고 손실을 보거나. 이게 지금 한전 이사의 16년 이사예요. 박근혜 정부 때 다 임명된 이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만 다 이사에 들어갔겠죠. 그 최기련 교수는 이게 해외 자원 투자 실패에 몇백억 넘는 큰 임팩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해외 자원 투자 실패 몇 배가 넘는 큰 임팩트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국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때 그래서 한때 한전이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파산할 수도 있다. 예. 계약을 족같이 했네요. 아니, 근데 뭐 시부랄. 그거는 이제 근데 왠지 화날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근데 우리 성태현 교수가 예. 저는 2012년에 계약한 줄 알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 대학이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이사회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아예.
그러니까 이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한 압박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태현 교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시기에는 뭐가 터졌다? 이명박 정부의 그 자원 외교 실패가 이미 드러났고 예. 해당 이사들 문제까지 막 지적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막 의결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2012년에 MB가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2016년에 밀어붙인 주체는 누군가요?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죠. 이베이스도 주고 왔을 거 아니야 이미. 아, 백화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김종 그 KDI 교수는 UAE가 추가 투자 영입으로 증자하면 우리 18%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아 지분이 그럼 영국에 원전 수출했다는 것도 표현 가지고 장난치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전 수출이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우리가 거기다가 영국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운영해서 전기 영국 팔아서. 내에서 전기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예, 투자 손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전기값이 투자할 때 우리가 그 생각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킬로와트당 뭐 10달러는 돼야 우리가 수익이 난다. 뭐 7달러는 돼야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한 똔똔 적자가 안 난다는데 만약에 5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의원님, 예. 최근에 나온 UA 관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 얘기도 나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얘기할 수 없는 거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를 좀 열받게 해주세요. 쟤는 누르기만 하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오늘 포인트를 못 잡고 지금 있어요. 오늘 시브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야,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 야, 눌렀다고 치고 한마디 해줘. 아까 슬쩍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아이 씨부랄.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무룩하게 씨부랄 한마디 했어요. 치부락하지 좀 세게 한번 정말 열받게. 답답해요. 예. 이게 이번에 임종석 실장 UAE 갔다 온 것 같고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아 이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었다. 아 그건 뭐 분명하죠.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열받게 좀 해주고 가세요. 용민이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멘트 분량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저기 임종석 선배하고 친하시잖아요. 예. 네. 뭐래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할 수 하긴 있는 했더라고. 정도의 말만 본인도 답답이 미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만 해주세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그죠? 5월 달 들어와서 7개월 됐네요, 예. 이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UAE하고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다급하게 갔대요? 왜 그렇게? 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의원님. 세 가지 설. 첫 번째, 조선일보 얘기는 뭐 북한하고 접촉하기 위해 UAE로 갔다가. 저가는 소리가 그리고 그거는. 어. 북한하고 왜 소리입니까? 교회 가서 만나. 아, 조수를 까면 됩니까?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비리를. 예. 예.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예. MBC 같은 죄송해요. 경우에, MBC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비리를 뭐, 캐러, 도움을 구하러 갔다. 그리고 마지막 새누리당 그 혼수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그 원전 관련해서 UAE를 열받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야말로 가서 급히 수습하느라고 갔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셋 다 틀리고요. 셋 다 틀린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그 혼수성태? 예, 혼수성태. 그 요즘 아마 독감에 좀 걸리셔서 그 여의도의 조리 독감이 좀 유행입니다. 철새 전성시대라. 예. 거기는 한 번쯤 갔다 어디 철새가 돼야 뭐 대변인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출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MB와 관련이 있죠. MB 관련이 있어요. 근데 MB 비리를 우리가 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말로 MB가 잘못한 게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숙성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막 터지려고 한 거를 오. 무마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UAE가 열받은 건 사실이군요. UAE가 열받은 게 아니라 UAE도 열받은 입장은 아니에요. 열받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열받을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 UAE도 지금 뭐가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UAE도 좀 답답한 게 있다. 아니 결국은 원전을 두고 주변에 어떤 계약이 있거나 이면 합의가 있어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죠. 아 근데 이걸 너무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UAE하고 완전히 관계가 잘못될 수 이게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진실이 다 드러나면 제일 타격을 크게 입는 데가 자유한국당입니까? 뭐 단체는 그럴 거예요. 단체. 예. 개인전은 어떻습니까? 개인으로는 나는 말 못한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신 네. 분. 폭로인지 자백인지 모르겠지만. 예. 혹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바레인 갔을 때 이 사태가 MB가 바레인 강연 간다고 간 직후부터 이렇게 막 불거진 거거든요. 바레인 갈 때 급히 갔어요. 네. 급히 그래서 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다스베이다에서도 그 전중가에 다뤘었는데 UAE 원전 관련해서 20조짜리인데 원전에는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원전에는 국제적으로 커미션이 반드시 있다고. 커미션이 반드시 있고 그게 10%에서 15% 정도 된다면 2조 단위란 말이죠. 그리고 호교 그쪽에서 이제 다 쓰고 뭐고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호교 그때 그 리베이트 문제를 파고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MB가 선수를 치려고 한 거죠. 선수를. 야, 니네 왕조가 그때 가져갔던 리베이트 니네 조사할지도 몰라. 막 이런 식의 이간질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게 그러면서 열받으면 자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혼자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그쪽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수를 치고 와가지고 자유공장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 비리 그 MB 비리 캐다가 UAE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그 국제 관계가 난리가 났다라고 선수를 그쪽에 선수를 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계속 파지니까 결국은 실제 사건 사고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일어난 것들이니까 그게 자꾸 드러나가지고 얘네들 입을 다물기 시작한 거죠. 대충 큰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자유당에서 굳이 이걸 국정조사하고 파겠다고 한다면 안 하겠죠. MB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조건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UAE는 과거에 MB가 대통령이었던 거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권력하고 거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국정조사가 뭐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그쪽 정보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MB를 도와주진 않아요. 절대. 미쳤어 걔네가? MB가 뭐라고? 자기들처럼 왕족이어서 대대선수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까봐 미리 선수를 쳤는데 그게 자기를 올가면은 족쇄가 되고 있는. 역시 부메랑에 대해서 대가를 치고 있는 거 지금. 역시 꼼수야 꼼수. 네.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 근데 오늘 그 보통 이제 그 김용민이 보통 여기 나와서 과거 얘기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부라기 나오거든요. 예. 열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예. 의원님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욕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럼. 의원님 이제 가주세요 그러면. 자원 외교가 아니라 자원 사기를 네. 지금 근 10년간 쫓아다니고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많이 어이구. 하셨습니다. 제가 국감 때 했던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갈게요. 예. 자원 개발 투자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비밀한 사기다. 그렇죠. 사기죠, 사기. 예. 4대강 사업은 그 투자 손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해가 확정돼 있다면, 자원 개발은 계속 투자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암울하고 비극적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모실 분들은 저희가 자원 외교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작년 말에 결정됐죠. 자원광물공사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연말이라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열받는 상황인데 오늘 이걸 전문가가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나면 돈 문제 이분한테 다 물어봐요. 예. 김경률 회계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저 여러 시국 사건에
공익 회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까지 했다는 건 사실은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딱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고기영 교수님,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이제 그 회계 관련 코멘트를 딸 게 있다. 다 김경률 회계사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JTBC에서 다스 단독 보도를 하면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보도할 때 김경률 회계사님 또 잠깐 나왔어요. 그죠? 예. 많이 나죠. 여기저기 끊임없이 나오는 분이에요. 네. 오늘로 이분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시는지 잘 이해하시게 될 텐데. 자, 그럼 바로 피트로 들어갈까요? 그 광물자원공사가 사실은 1, 2년 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자본을 다 날려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때 다 해먹은 거예요, 지금. 네. 예. 그 이명박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네. 아주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이었습니다. 아, 걸레로 만들었구만, MB가. 씨부랄.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우리 정부에 뭘 요구했냐면은 자본금을 1조 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노했습니다. 홍영표, 홍영표 의원이 인천 부평.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 공사라도 네. 잘못 운영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건데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1조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안 된다. 잘못했으니까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부결됐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홍영표 의원도 한번 모실 텐데 굉장히 그 뭐랄까 역사에 남는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공사를 망하게 하는 지금 장본인이 되셨어. 예.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대부분 정부가 결국은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얼마가 투자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2008년 무렵부터 2017년까지 47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중에 얼마를 회수했느냐 하면은 4억 6천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한 10% 정도 했죠. 나머지는 씨부랄. 씨부랄. 10%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10%가 해소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서서히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이미 손실 처리한 것도 있어요. 그게 얼마냐? 대략 19억 4,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조 정도쯤 되죠. 포기한 게. 이미 다들 기다리고 있구나. 씨부랄! 자, 다음을 볼까요? 지금 진짜 알거지 상태가 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7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고요. 부채 4,3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얼마냐? 4,19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4억. 부채 비율은 100%. 이게 자원 탐사하는 기업에서 보면은 무지무지 양호한 기업입니다. 그게 2015년이 되니까 부채가 4조 6천억 정도로 늡니다. 부채 비율 보세요. 10년이 되기 전에 12배가 증가했죠. 자, 100%였던 부채 비율이 6,907%. 아니 6,900%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6,900% 그런 회사가 있어요? 광물자원공사요. 우리 주진우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게 6,900%를 기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망하거든요. 아, 그렇지. 2016년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야,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숫자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 잠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은 아까 4천억 좀 넘게 원래 자본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마이너스 8천억 정도의 어이구, 부채만 갖고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짜리 회사냐? 저기 써놨는데 2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2조 원을 누가 냈느냐? 정부가 냈습니다. 정부는 무슨 돈을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했죠.
여기서 곳곳에서 시브랄이 나오고 있어요. 2007년에 당기 순이익 44억을 냈었습니다. 2015년이 되면 무려 한 해에만 2조 600억 정도를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2조가 자본금이었는데 한 해. 예, 한 해에. 하네. 아, 그냥 알거지 정도가 아니라.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는 100% 광물자원공사가 스스로 밝힌 숫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숫자보다는 훨씬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MB 때 시작된 소위 자원 투자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그 결과물들이 지금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MB가 한 거야, MB가. MB가 시브랄. 어? 이게 아마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예. 광물자원공사엔 노조 없습니까? 노조라도 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노조가 있죠. 있기는. 예. 근데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하하.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는 달콤한 빵과 그다음에 사탕을 이렇게 뒤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급 잔치하고 승진 아니, 잔치하고 이 상황인데도 성과급을. 그럼요. 내일이나 모레쯤 뉴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물자원공사 보통 공사 사장님들이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연봉이? 그래도 한 억은 되지 않습니까? 2, 3억 되죠? 그 정도 많지 않습니다. 2, 3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광물자원공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봉 7억을 3년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카드와 예, 그다음에 사장님도 2억, 3억밖에 못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무슨 역할을 했기에 7억씩 3년을 받아갔는데 누가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면 얘기해봐야죠. MB한테 돈 갖다 바친 사람이죠? 근데 플러스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줬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MB하고 가깝습니까? 직책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직책도 애매해요. 직책이 뭐였어요? 뭐 자문역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7년에 계획을 내놨어요. 예. 회사 걸레로 만들어 놓은 다음. 2021년까지 자산은 1조 원 감소하겠다. 이 자산을 감소하는 이유는 자산을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산을 팔면 부채가 같이 줄겠죠. 그래서 부채가 8천억 감소할 거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데 2021년이 되면은 조금이긴 하지만 흑자로 전환할 겁니다. 라는 게 자기들 얘네들 계획입니다. 말이죠. 얘네들 그렇죠. 말이죠. 자기들 시장이죠. 계획이죠. 예. 시험 가능성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예. 시브랄. 자산이 1조 원 감소하고 부채가 8천억 줄어들면 정상이 되느냐? 지금 올해 7,400억 정도가 부채가 돌아와요. 갚아야 돼요. 올해입니다. 한 해에 갚을 돈이 거의 1조 예. 가깝네요. 예. 7천억 원이네요. 그거를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1조 원 중재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올해만 7천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돈이 안 들어오냐? 그거 아닙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계속 그 비슷한 금액들이 더 큰 금액들이 돌아와요. 아이고야. 그런데 어떻게 부채 8천억 줄였다고 회사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이 회사 닫죠. 접어야 되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유가를 예측을 잘못해서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부족했다. 그다음에 우리들 시장을 읽는 능력, 그다음에 실제로 광물을 채굴해보는 경험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랄이었다. 예. 그거 지금 자기들이 고백한 게 사실이면은 사업 다 접어야 됩니다. 보세요. 시장을 읽는 능력도 없고, 광물을 채굴한 경험도 없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없고, 파트너도 못 고르고, 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유명한 앞으로 호를 유명한으로 오셔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님의 이제 심화학습을 신문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김모 EY 한영. EY 한영은 한영회계법인입니다.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사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 산업부 장관 표창. 김 파트너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개 국가의 15조 원 이상, 광업과 금속 프로젝트에서는 25개 국가의 10조 원 이상의 거래 자문을 수행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와 같은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네. 그 이 자문을 사람한테 해주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유전을 발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십조의 거래에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예,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범중이 써져 있나요? 아.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일이겠습니까? MB 때. 저는 항상 이런 답변을 원하는데 이게 기사가 최근이죠. 언제 나온 거냐면 최근이죠.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최근이야. 어? 네. 걔네들이 그 자리에 다 있거든 아직도. 자, 또 하나 신문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석유공사 밑빠진독 하베스트에 5천억 원 또 지급 보증. 이게 2017년 12월 10일 기사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하베스트에는. 자, 정부 자본잠식 광물공사에 1조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세 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여연대 내부적으로 있는 톡방에서 아주 심한 욕들을 했는데 시불알이라고 했습니까? 네. 앞으로 많이 써주시기 이거 바라겠습니다. 전 이제 홍영표 의원님을 여기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홍영표 의원이 막은 겁니다. 맞아요. 네. 단독으로 막은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런데 웃어 넘길 수만 없는 일인 게 이 정부 자본잠식 광물광소에 1조 추가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사실은 여러 번 올라왔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당시에 윤상직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광물자원공사에 지금 현재 1조 원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자위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박근혜 때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2년 전에. 네. 네.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시행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불과 1개월 전에 이렇게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보수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원외교라고 하는 건 이건 5년, 10년의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원외교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속단하고 미리 청산주의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그럼요. 누구요? 그럼 흥분해서 한 가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 이제 몸담고 있는데 민변하고 이렇게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자원외교 TF를 2년 전부터 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 국감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논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국감 때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도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이자 해서 회의를 2번 가졌습니다. 2번 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회의 마지막에 그 비서관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놓고 갔어요. 우리는 자원외교에 대해서 청산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려나가면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누군지를 말하고 싶었었는데 네. 참겠습니다. 아니요. 몇 달 전까지 저도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만나고 다녔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자. 이 자원외교는 우리가 끝까지 쫓아서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입장이 변화했어요? 저는 여기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 네.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가짜 신음소리 생각나시죠?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뭐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짜로 이런 어떤 최절정의 감정까지도 속일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도 다 믿지 마십시오. 네, 믿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 국한시켜서 과연 광물자원공사가 시간을 주면 그리고 투자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살아나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부채 규모를 편하게 봐봤습니다. 4,341억이었던 게 2016년에 가면 5조 2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기업이었었고요. 별도의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자원개발에 대해서.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떡볶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자원개발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만 해도 해외 자원개발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광물자원공사는 전혀 없었고. 그냥 국내 석탄 캐고 뭐 이런 걸로?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 네. 그래서 업무 경험이 없고 실제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4조 5조를 쏟아 부으면서 멕시코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로 뛰어든 거죠. 아까 이제 뭐 총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항상 분식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숫자들이 있는데 회계사들이
조작 불가능한 숫자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당기 순위,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조작이 가능한데 현금 흐름은 담백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슈퍼마켓에 쓰시는 현금, 입금, 출금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매년에 이렇게 쭉 보시면 278억.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278억이 손실. 예. 1268억이 나가고 1148억이 나가고 투자 활동입니다. 4695억, 6749억. 위아래 합하면 매년 2011, 12, 13 약 1조 안팎의 금액이 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2014년, 15년, 16년에는 약 5천원 안팎. 이렇게 여기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1조 원 안팎, 5천억 안팎이 그냥 쓰여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쓰여야 한다는 건 자원외교를 그때 했기 때문에 계속 네.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현장을 멕시코 볼레오 현장을 유지하려면 마다가스카르 현장을 유지하려면 이 금액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저 금융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네. 이게 멕시코 볼레오 플랜트 현장인데요. 이게 2012년 1월의 사진입니다. 2012년 1월. 한번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2012년 12월 사진입니다. 어떻게 차이 구분하시겠어요? 자 1월하고 12월하고요. 구분하시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네. 하나, 이게 1월, 1월. 이게 12월. 네. 자 다시 1월, 12월 한 번만 더요. 거의 비슷한데요. 뭐. 네. 이 사이에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4천억입니다. 장부상. 지하공사였네? 네. 지하공사. 똑같아요. 똑같아. 요게 4천억이 들어갔는데 변한 게 없네. 4천억을 여기다 쓰긴 썼어요? 장부상. 장부상. 페인트 칠했어요. 4천억 원어치 아니, 여기 봐봐. 뒤에 여기 까맣잖아, 통이. 12월에 하였어. 통이 4개야, 통이 4개. 하나에 천억 원씩. 통이 하얘. 페인트 4천억 들어간 거야, 여기. 자, 통이 4개야, 그게. 계속 찾고 있었거든. 다른 데는 봐라. 똑같다? 요거 계속 이 색깔인데, 요거만 색깔이 변했어, 여기만. 여기도 하얀 게 또 생겼네. 요 통칠했어. 이게 4천억입니다. 네, 이게 4천억. 그리고요, 이제 사실 아까 김용민 씨께서 웃자고 지하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저한테 한 차례 했던 답입니다. 지하공사를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금액을 썼다는 겁니다. 쭉 보시면 페인트 칠했는데 공사 진척도 27.4%나 맞습니다. 진척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이 이게 장부 조작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조작일 수밖에 없는 게 내부 보고서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현장 인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현장에 사람들이 없다. 왜냐하면 디폴트가 발생했고 임금 체불도 일어나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돈을 썼다는 장부에는 이렇게 계속 작업 인원이 보십시오. 뭐 1,000몇백 명이 계속 있었다. 네. 그리고 돈도 이제 지속적으로 쓰고 공정률도 저게 이제 보시면 누적으로 24.1%에서 51.5%. 저걸 장부상으로는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회계사들도.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회계사들한테. 네. 현장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1월하고 12월 차이 한번 비교해봐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까 그게 24%와 51%의 차이인지. 저 보고서를 만든 실무자들도 처벌해야 돼요. 위에서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니 흙을 백으로 하라고 하고 백을 흙으로 하라고 했으면 거짓했고 이게 비리 부패를 저질렀는데 네. 네. 맞습니다. 처벌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회계사 친구 한 분이 어느 날은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광물자원공사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과거에는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조그만 공사였었는데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조 원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혼정보업체 순위도 올라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돈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사에도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상여도 그렇죠. 오고 하는데 콩고물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돈을 지금 3조 4조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보면 다 몰라요. 정말. 저랑 같이 제가 이걸 물어보면 그때부터 답변을 같이 생각해요. 같이 정말. 예. 그래서 나왔던 대답들 중에 하나가 저쪽에 가면 지하실인데 거기 공사를 했다 뭐 막 던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 안 받습니까?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다.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통이 꽤 크네. 색칠 돈 많이 들었겠네. 그래서 이제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이 시점을 전후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자기 돈 떼일 뻔했으니까 내부 보고서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고 있냐면 부정행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써요. 이 현장이. 그런 곳에 이제 우리는 2조, 3조를 들여서 이제 인수한 거죠. 참고로 이때까지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현지 파견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저거를요. 예, 저 순간 1년에 4천억을 퍼붓는 현장에 한 명 한 있습니까? 명. 예, 예.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한번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매출. 보이시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532억입니다. 673억입니다. 이게 쉽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5억을 들여서 장사를 해요. 식당을 해요. 이건 비유하자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 규모가 4조 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672억이라는 건 5억 원을 투자해서 식당을 하는데 매출이 얼마 발생했다는 겁니까? 700만 원 발생했다는 거죠. 700만 원. 매출이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밥을 먹고 가서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5억짜리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거요. 그럼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지. 뭐하러 장사를 그렇죠. 해요? 네. 보통 예금에 넣어도 되죠. 네, 은행에 놔둬서 1, 2%만 받아도 그냥 왜 해? 몇 개 회사를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멕시코 볼레오 강산인데요. 매출 얼마인지 보십시오. 0입니다. 0. 2016년에. 2015년도도 0. 2014년도도 0. 여러분 이거 뭐 신기술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뭐 저기 심해에 있는 유전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려있는 구리광산에서 캐서 재련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제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매출이 0이었고요. 0입니다. 계속. 계속 0이에요. 계속 매출은 0입니다.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죠. 매년 여기에만, 진짜 시브라이네.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한 2, 3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손실이군요. 예, 예, 예. 매출이 숫자를 제로니까. 넣고. 예, 매출이 예. 제로니까. 아이, 시부랄 진짜. 지금 광물자원공사 전반적인 재무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재무제표인데 네, 다 네. 손실이에요. 네. 여기도 어. 손실, 여기도 손실. 이익이 여기도 나는 건 손실, 여기도 2억 4천, 손실. 1억 9천. 아, 이 괄호 안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네. 손해본 거? 2억 4천도 지금 얼마를 투자해서 2억 4천이에요? 저기 보면 145억. 145억 해서 2억 네, 벌었네요. 네. 145억 넣어서. 은행에다 145억 넣으면, 네, 2억 그냥 줍니다. 여기서도. 이 앞에 새마을금고에다 넣어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그 정도 네. 돈이 나온다는 건데. 예, 여기는 188억 넣었는데, 1억 9천 벌었대. 매출이 0인 건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골 건 때리네 뭐냐면 이거 진짜. 매출이 0이네 다. 각 사업연도 광물별 생산 내역. 생산 내역을 집계할 수 없습니다. 매출 내역은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원가도 없겠죠. 원가 내역을 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네. 아유. 네.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3배, 4배가 된다라는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는? 달라질 게 없어요. 시간만 갈 뿐이고 우리 돈만 쏟아부을 뿐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이제 대표적인 두 군데 투자처가 지금 볼레오하고 이제 위에 암바토비, 암사딤사라는 곳인데요.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마다가스카르에 투자한 곳입니다. 한번 총 얼마 정도를 투자했냐면 6조 5천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보시죠. 매출이 얼마인지. 6천억입니다. 5억짜리 식당을 열었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어치씩 물건을 판다는 거죠.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실이 손실은 5,200억. 5,200억. 예, 예.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비슷했죠? 이거 비슷합니다. 매년 이 정도 납니다. 5천억씩은 들어가야 되는 회사네요, 여기는. 여기도, 예. 네. 그러니까 두개 매년 합하면 마이너스 5천억을 낸다는 거네요. 볼레와 그 암바톱이 두 군데 합해서 한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이제 여기 두 군데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물자원공사에 매년 아까 2011, 12, 13, 14는 1조 원 가량 들었고 지금은 좀 줄어서 한 5, 6천억씩. 예. 이 두 군데를 위해서. 이제 아까 볼레오 강사는 매출이 0이란 걸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또 암사딤사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기 자료 중에 이제 의미심장한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장면 하나 우리가 이제 5,000원이라고 하면 여기 암바토비에서 니켈입니다. 여기 니켈 광산입니다.
5,000원짜리 짜장면을 만드는데 밀가루 값이 얼마 드냐면 6,000원 정도 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여기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 고정비 다 빼고 밀가루 값이 6,000원 드는 뭐 곳이에요. 춘장이고 양파고 이런 거. 예. 예. 아니 전혀. 정식적으로 그 공장이 가동을 여기 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어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는. 손해를 예, 보는. 예. 여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안바토기는 계속 생산되고 있는 곳이에요. 뭐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경험이 부족하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 투자 실패를 한 겁니까? 혹은 사기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사기를 친 쪽과 같이 짝짝꿍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나요? 이중구 교수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제 자원외교의 실상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바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바보이지 않는 이상 저렇게 할 리가 없고 아니면 바보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사기꾼이다. 광물공사의 뭐 직원들이 이 거대한 사기의 일원이 돼서 같이 해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 결정을 내리게 한 누군가 MB부터 시작되는 그 누군가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해놓고 저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나라 세금으로 쭉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5천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5천원씩.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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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먹는 대하고 MB 혹은 그쪽 라인하고 같이 예. 나눠먹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볼레오 광산 1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제 4천억 정도 이제 쏟아 부었는데 거기도 이제 캐나다와 관련되거든요. 아이고. 바하마이닝이라고 하는. 네. 아이고. 많은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습니다. 존나게 나눠 먹고 있어 지금 밖에서. 그 누군가가 MB죠. 그건 이제 총수님과 이렇게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매년 회계법인의 보고서들이 발행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외교에 투자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광산을, 볼레오 광산을 암사딤사를 살려야 될 이유, 이것을 가장 쉽게 입증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니켈이 얼마만큼 생산된다. 구리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죠. 회계사들을 불러오는 거죠. 야, 회계사들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까지 실적은 없지만 2017년도부터 앞으로 숫자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서를 하나 써줘. 매년 발행합니다. 암사딤사, 볼레오 매년 발행해요. 암사딤사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걸어놓을게요. KPMG가 매년 발행해요. KPMG 삼정이라고 제일 네, 큰 삼정회계법, 대형 회계법인데 거기에서 매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매년 발행하면서 여긴 앞으로 수천억의 돈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네. 참고로 삼정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이번 TF에도 합류하셨습니다. 이번에요. 네. 아니 이렇게 공범자들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산자부에서 또 이걸 적폐 청산을 밝히는- 하신다고? 네, 네. 아이씨, 브라이. 참고로 저는 배제됐습니다. 네. 저 처음에는 됐다고 했다가 어느 날 위험 명단을 보고 알았어요. 배제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뭐, 한양 회계법이니까 거기한테는 상 주고, 네. 그리고 회계사님 삼정회계법이 빼먹고, 적폐의 적극적인, 이익을 공유했던 자들이 지금 말하자면 조사하러 들어가고. 네. 제 생각 자원외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당의 흐름 그리고 뭐 이런 보수 언론들의 흐름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은데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일부는 여당이 됐으니까 정부 여당으로서 그 다 잘 관리하고 다 함께 끌고 가야지 이런 여당 코스프레를 하는 거거든요. 멍청한 거죠. 어설프게. 멍청한 거죠. 홍영표 의원이 사실은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밝혀온 사람이에요. 잘 아니까 이걸 봐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딱 막아서 겨우 막아진 거예요, 진짜. 안 그랬으면은 계속 갔을 거예요,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이 돈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해외에서? 그 혹시 짐작하시는 바 없어요? 짐작하시는 바 어떻게 해먹었을 것 같다? 저도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저도 이제 뭐 끊임없이 봤는데 과거 뉴스타파가 이제 발굴해낸 그 조세회 피처 거기 명단에 이제 이거 자원외교와 관련된 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쭉 쫓아갔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이제 좀 이제 거의 다 왔다 하고 MB 집 앞까지 왔다. 네. 그 여러 가지 포스코도 개입되고 해서 그리고
그 이상모 씨도 이명박 그 우리 대통령과 이상득. 네네네. 그분도 연관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상득. 자금 흐름이 이제 브라질까지도 가고 하길래 야 이제 잘 쫓아가고 있다 하는데 전 그런 느낌 쭉 쫓아가다가 앞에 보였었는데 밀림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네,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중간중간에 좀- 벽이 나오죠. 그 네, 기분을 저는 압니다. 네, 네. 사라져 갑자기. 아이씨 어디 갔지? 어쨌든 이 돈은 해외에서 누군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누가가 MB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밝히지 않으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세금을 거기에다 퍼부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자원관광공사 MB로 생각하죠. 네. MB 맞죠? 네, MB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협박을 하고 그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광물자원공사가 이렇게 파산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빨대가 끊기는 거지 일단. 빨대가 끊긴다. 어떤 식으로? 동아일보 돈이 없잖아, 이제. 뭐 이렇게 칼럼을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막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외국에. 이런 네트워크는 막아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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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1년 동안 칠하던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는 끊어야죠. 아니 이것만 남았는 건 아닌데 예. 자원광물공사라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해야지. 네, 광물자원공사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공범.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 어디로 갔을까, 씨발. 정말 궁금해요. 매년 뽑아먹었단 말이죠, 매년. 다스를 통해서 취한 수익은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큰 돈은 이런 데에서 해먹거든요. 여기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계속 파이프라인을 대놓고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MB나 뭐 어떤 특정인으로 잡아내면은 환수가 됩니까? 그걸 회계사님한테 물으면 어떡해.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지. 나보다는 더 많이 하실 것 같았어. 나보다는 많이 하실까. 아니 근데 돈이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빼먹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지금도 빼먹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어디에 비현실적인. 잠 재워놨을 거예요 저수지에. 몇천 원씩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써요? 지금 또 이명박 각하는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못 돌아다니고 그 앞에서 다 이명박 잡자고 이렇게 쥐잡기 특공대들이 가서 못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꼭 잡아야 한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T를 1시간 했는데 재미없으면 통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몇 명 있습니다. 안원구 청장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본인도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전 수출이에요. 원전 수출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UAE 같은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반 수출이고 반은 뭐냐? 반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계약 체결됐다고 막 선전하는 영국의 원전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완전 투자입니다. 투자하고 수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출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 거지만 투자는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뭐.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UAE 같은 경우도 ONM이라고 그러니까 Operate and Management 영어로 하면 갑자기 또 영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뭐 황금알을 낳는 수출이라고 해서 이 UAE 사업을 막 성과를 막 자랑을 했어요. 원전 수주는 중형차 100만 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 수출 규모의 막대한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그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기획이 2012년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그 거의 탄핵되는 국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이제 유일로 그 경제부총리 갔다 오고 이제 계약이 완료를 합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실질적 계약 완료는 2012년이 아니라 2016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수정 계약이. 이 목표 수익률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의 누구 재경팀장의 권유로 누구 씨 부인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오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입출금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요. 이것도 비자금 만든 많은 차명계좌 많은 거래처를 이용해서 세금서 계산서를 조작해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적었는데 다스에서. 네,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건데 이 그 서류를 적은 사람도 MB의 친인척이자 다스에서 일했던 핵심 당사자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동영 씨가 어딘가에서 예, 부지불식간에 자기와 아버지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토한 내용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를 얘기한 걸 일부 미리 보여드린 거고 이 당사자가 뭐 여기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UAE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UAE에 관련된 잡다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짜 UAE와 관련한 문제는 이거다. 이거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분이 계세요. 네. 홍익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하고 지금 이 무대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PT를 해야 돼요. 회장인데 다스에서 월급 받고 있다고. 아니 실토를 해버린 거지. 아버지 회사인데 야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에서 일하겠냐? 시골에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아버지가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야 너는 때려치기라도 하지 우리 회사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현재 다스의 회장님입니다. 회장이에요 회장. 다스의 회장님인데 다스 회장님의 아들이 아버지도 월급 받고 있지 여기서 하고 사실을 말해버린 거죠. MB의 조카군요 한마디로. 네. 어. 아니 회장 아들이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이런 데 있겠냐? 이게 회장의 아들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 이동영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둘 다 월급쟁이인 거예요 거기서 실소유주가 아니고. 네. 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사에 이렇게 냈던 서류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다스의 원래 소유주는 MB이고 형인 회장은 월급을 받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MB와 회장님은 형제지만 서로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구조가 MB파 회장파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이구. MB는 다스가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회장은 욕심을 부려 법적 근거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한테 지분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 MB 아들한테 가 있죠. 네. 다음 그 서류의 뒷부분이나 그래서 자기가 비자금을 만들었던 부분을 2012년에 16%였는데 16년에 10.5%로 낮춰져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6%라고 크게 이익이 남는다고 했다가 10.5%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엔액이 82%, 한전이 18% 해서 한전이 추가 지분을 납부하면 20%도 되고 2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원전 사업이 잘 되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18% 이상을 절대로. 엔액은 그 외국 업체인가 보죠? 엔액이 바로 UAE.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행정청장 있죠? 아부다비. UAE에. 그 행정청장이 엔액 그 회장으로 대표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는 한전이 뭐 투자로서 매력을 느끼면은 지분을 18%에서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계약이었는데 2016년에 가면은 그게 18% 이상은 못 가져간다. 못하게 되는 거죠. 줄이면 줄지 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액이 추가를 돈을 투자하면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편집될까봐 제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편집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의원님 어디서 화열을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2년에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계약이었는데 2016년으로 가니까 더 불리해진 계약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다 불리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법도 그 당시엔 영국법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만약 분쟁이 생기면 UAE 아부다비 법으로 가요. 이거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동네에서 하는 건데요. 인천 교육감 나왔던 분이 누구더라? 조전혁. 조전혁 맞아요. 예. 조전혁 씨. 경기교육감. 그래 경기교육감 나왔던 조전혁 씨가 한전 이사로 있었어 이때. 새롭게 공개하는 거 또 매번 새롭게 공개하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인적 관련 파일 뭐 한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네.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건 다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은 약속하셨고 김성철 부장은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이동영 부사장한테 뭐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넌 화낼 수 있어. 김성철 부장한테 가서 네가 문 닫고 뭐 멱살 잡고 따질 수 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하든지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는 거라니까. 네 자신만 못났다고 하는 거야. 자,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제. 못났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그럼 김성철 부장이 책임지겠니? 지도 자기 취직하고 지 아들 취직 부탁하는데 맨날. 그게 되겠니? 그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야. 나도 서울대학교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형이 여기 시골에 여기서 현장 여기 와가지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자,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부자가 다스에 취직하고 있는 거지. 예?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 있겠냐? 시골에서 여기 있겠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저도 맥락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 자. 사람 얼굴부터 공개하죠. 이 사람은 이상은의 아들 이동영입니다. 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회장인데. 회장이에요.